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재무주치 닥터이즘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여태까지 제가 했던 영상들을 한번 훑어봤어요. 그랬더니 막상 제일 중요한 돈을 모으는,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자,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펀드나 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. 저축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, 예금과 적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,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저희가 은행에 가면 두 가지 상품을 가입할 수 있죠. 첫 번째, 예금, 그리고 두 번째, 적금. 자, 첫 번째 예금은요,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체크카드 쓰는 거 있죠? 그냥 수시로 돈 빼고 넣고 하는 거, 보통 예금 통장이 있고요. 그리고 거치식 예금이 있어요. 자, 우리가 막 목돈이 마련이 된 거야. 그래서 이 목돈을 딱히 둘 데가 없어. 그러면 이거는 거치식 예금에 넣어놓고, 그리고 거치식 예금을 넣어놓고 저한테 이자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적금은요,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, 그래서 뭐 1년이면 1년, 뭐 30만 원씩 내가 1년을 내겠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30만 원씩 넣어서 360만 원을 모으는 거죠. 자, 여기에 우리가 이자가 붙는 거죠. 그리고 또 자유적금이 있어요. 내가 언제든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자유적금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,000만 원을 거치하겠습니다 라고 예금통장에 넣어 놓으면요, 예를 들어서 이자가 1.5%야. 그런데 적립식 적금을 들겠다, 매달 불입하는 적금을 들면은 한 2%대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, 은행의 이자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뭐냐면,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은행은 단리 이자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단리를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, 우리가 1년짜리 적금을 든 거야.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는. 자, 그런데 이자가 2%래요. 그런데 우리 항상 돈 막상 수령해 보면 이거 2%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자, 은행 단리이자 구조 방식을 보면요, 첫 번째 1회차 납입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%를 줍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납입하는 2회차에는 1.7%를 줘요. 자, 왜일까요? 자, 첫 번째에 들어간 100만 원은요 12개월, 우리가 약정돼 있는 12개월 동안 거치가 돼 있죠. 그런데 두 번째 납입한 건 어떻게 돼요? 한 달이 축소됐죠. 자, 얘는 12개월이, 첫 번째는 100만 원은 12개월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100만 원은 11개월밖에 거치가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자 방식을 단리 이자 방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, 이자가 좀 적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자 소득세예요. 자, 저희가 이자를 받는 것도 저희가 일을 해서 벌어도 세금을 내죠, 국가에. 우리가 그냥 내 돈을 그냥 거치해 놓거나 적금을 들어갖고 받는 이자에도 세금이 붙어요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네, 그걸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데, 이 이자 소득세는 15.4%예요, 총.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, 첫 번째는 이자 소득세 14%,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1.4%, 총 15.4%가 공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1,000만 원의 예금을 거치했어요. 그럼 1년 뒤에 우리가 약 1.5%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,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이자는 얼마죠? 15만 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이자 소득세를 빼고 나면 자, 이자 소득세가 얼마죠? 23,100원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15만 원에서 23,100원을 뺀
금액이 저희가 받게 되는 총 이자 수령액인 거죠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예금이랑 적금을 우리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부분도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? 자, 우리가 재테크에서 예금과 적금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방법이라고 하면,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을 때 그럼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잖아요. 그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우리나라에는요, 시중은행과 그 다음에 상호금융,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있습니다. 은행을 크게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, 한 금융기관당 우리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시중은행, 상호금융, 저축은행 이자 지급 방식도요. 자, 은행은 예를 들어서 1.5%야. 그러면은 상호금융은 2%,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3%입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가장 큰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저축을 해도 된다는 거죠.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. 자, 그러면 우리가 좀 머리를 잘 굴리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을 쪼개서 4천, 4천, 4천 혹은 5천, 5천, 5천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, 우리가 상호금융에다가 돈을 맡겨서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상호금융은 우리가 뭐 예금이다 적금이다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 예탁금과 출자금으로 나눠 구분이 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차이가 있어요. 우리가 이자소득세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? 15.4% 중에 이자소득세는 14%라고 했어요. 이 14%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, 우리는 출자금과 예탁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. 자, 출자금은 1인당 1,000만 원까지 돼요. 그런데 이 1,000만 원에 대해서 받는 이자는요, 이자소득세 14%가 면제가 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. 출자금일 경우에 예금자 보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. 자, 예탁금은요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, 그리고 14%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한 금융회사당이 아니에요. 상호금융권에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1인당 한도예요. 그러니까 1인당 3천만 원은 우리가 예탁금, 그 다음에 1,000만 원은 출자금에 또 돈을 거치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,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예금 적금을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 1.7% 정도의 이자 차이만 나도 저희가 이자로 따지면 3년 기준으로 이자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60만 원이 어디예요? 그래서 이 60만 원이라도 티끌 모아서 우리는 계속 돈을 모으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오늘 제가 어떤 얘기했죠? 자, 은행에는 예금과 적금이 존재한다.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를 활용해서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, 자, 저축은행 상품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왜? 이자가 세니까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상호금융을 활용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들이 존재한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금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.